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기업과 이룬 충남 분야입니다. 민선 측이 충청남도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기업과 이룬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먼저 지역균형 발전 및 국내 기업 유치 강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축소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비수도권 자치단체와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이전 기업의 이주직원 보조금 확대 및 본사이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미국 순방 중 글로벌 우량기업 두 곳에서 1억 1천만 달러의 외저 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환경 홍보 강화 및 유치 보조금 확대 등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성 및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서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땀을 흘리는 우리 경제의 디딤돌입니다. 소상공인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타개를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 및 전담팀 설치 운영 등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 도의 주요 도정 비전인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3대 위기 극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우리들과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실한 준비와 발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우리 교회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에게 안전보험을 가입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인당 800원씩 가입하면 사망이나 피부장애 시 1인당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와 10km 정도 떨어진 화재 취약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호스를 소화전 99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교통물류망의 획기적 확충을 통하여 판왕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진항의 신평, 내항간, 진입도로 건설, 대산항의 국제여객선 취향 등 항만별 여건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환해권의 중심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수산업이 발전한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볏짚 한우운동 실천 등 농업 환경 개선 실천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확대를 통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물론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어구수선장 4개소와 소형 어선 2단기 9개소 등을 설치하여 어업 환경 개선 및 편익시설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전 능력이 우수한 한우 개량 선도농가 500호와 중소규모 양금농가 2,500호 육성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충남만이 특화된 공간인 충남 여성 가족 플라자를 2019년에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음식 페스티벌, 결혼 이주 여성 가정 공연 등 문화교류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다문화 교류 및 다문화 페스티벌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남 미술 문화 발전을 견인하며 도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립미술관을 370원을 투자하여 2023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하겠습니다.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내포 신도시 랜드마크가 되도록 명품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공연 차량 운영 확대,
생활문화 동아리 확대 육성 등 도민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체육 지도자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체육 지도자 처우를 전국 1위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 위상을 제고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증진을 위해 충남도청 소속의 태권도 팀을 2019년에 창단하겠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 골프팀을 2019년에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장애인의 체력 측정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인증센터는 장애인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및 체력 증진 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를 신청하여 7월에 선정 등 절차를 거치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북돋아 줌으로써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천안 KTX역 인근에 예비 창업가 및 스타트업 30등 규모의 충남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가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에서 자라 충남에서 배운 지역의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충남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생에게는 전공관련 인턴십 장학금으로 최대 8조간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인턴십 종료 채용 시에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최대 1년간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도정의 주요 공약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우리 도의 정책 과제들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충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측이 공약 실천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재정 투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소유 사업비는 17조 6,513억 원입니다. 투입 시기별로는 임기 전 2조 8,585억 원, 임기 중 60%인 10조 5,668억 원, 임기의 24%인 4조 2,260억 원입니다. 투자 재원별로는 53%에 달하는 국비 9조 3,910억 원, 11%에 달하는 도비 1조 9,694억 원, 16%에 달하는 시군비 2조 8,475억 원, 기금 등 기타 20%인 3조 4,434억 원입니다. 세부 분야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 8개 사업에 1,150억 원, IQ 기준 충남 7개 사업에 1조 1,845억 원, 더불어 사는 충남 10개 사업에 1조 1,320억 원,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 4개 사업에 6,235억 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충남 4개 사업에 8,567억 원, 한항해권 시대 주도하는 충남 6개 사업에 170억 원, 농축수산의 발전한 충남 8개 사업에 9,920억 원, 여성이 행복한 충남 2개 사업에 914억 원,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 7개 사업에 851억 원,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2개 사업에 90억 원, 충남의 균형 발전 58개 사업에 12조 5,451억 원입니다. 민선출기 공약 시청 계획 추계획을 분석해보면 투자 재원으로 국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임기 중뿐만 아니라 임기 후까지도 재정 투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세부 분야에서도 충남의 균형 발전이 12조 5,451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국비가 장기간 투입되는 국토의 균형 발전 SOC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 사업이 20년까지 3조 6,568억 원, 당진 천안 고속도로 조기 준공 사업이 25년까지 2조 5,9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비 확보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초청 정책 설명이 2회,
정당별 보좌진 초청 간담회, 예산정책 협의 개최 등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년도 본 예산에 6조 3,86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강화 기조로 19년 예산의 편성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를 대폭 확대할 예정을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공약 실정 계획의 이행 실전 다짐을 언론인 여러분과 220만 도민 앞에서 엄숙하게 말씀드리면서 향후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보자 합니다. 첫째,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18년새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도정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도정에 헌신할 것을 다짐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충남의 15개 시군을 돌며 도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소중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마련하였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들은 제가 취임식에서도 신뢰받는 도정으로 도민과의 약속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엄중하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둘째, 도민과 소통하고 공약 실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 향후 공약 이행을 위하여 충남 넷의 열린 도지사실에 분기별 공약 이행 실적을 도민께 소상하게 공개하고 도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평가단을 통해 공약 현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연계하는 등 소통과 투명인을 바탕으로 도정의 실리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해 항상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분기에서 전년도 공약 이행 실적에 대한 공약 이행 평가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치우선 등을 받아 도정의 위상을 적극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7기 공약 실정 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 도정이 민선 7기 공약 이행 과업을 완수하여 온전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변화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님과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실 때에는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뉴시스 유상 기자. 뉴시스 유상 기자입니다. 네. 지사님 사성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서 사상 최대 국회 양포를 하셨는데요. 그에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지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9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의회가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던 시절에도 50억 원 삭감되는 게 최고 많은 금액이었는데 지사님과 같은 당 일색인 그 민주당 도의회에서 190억 원을 삭감했다는 건 조금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사님이 가장 역할도 추진 중인 복지, 문화, 경제, 농업 분야 예산이 전체 190억 원의 대부분이 150억 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삭감이 예견됐는데 지방 정치에 대해 너무 강강한 것은 아닌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지사님 중국 출장 간 사이에 부지사와 실국장 대의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출장 동행 취재를 통해 느낀 점 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외교 원칙상 중국 사람이 충남도청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임용시켜서 통역하는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양 지사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상대 성장과 소통이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통역에 대한 녹취가 기록으로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상 기자님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이라든가 민주당이 한 명 정도 빼고 다 민주당 시의원과 어떤 광역 있는 것도 많죠. 이런 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전에 그대로 원안순환되는 것 자체가 참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도의에서 이 도의 권한으로 만약에 부당하게 해상되었다면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 맞고, 더구나 또 어떤 그 공모 선정 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서둘러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유의하고 세심하게 예산 편성했다는 각오를 가지게 된 결과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방 정치에 너무 간과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도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중앙에서 제가 14년간 의정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그 활동과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2020년 예산 수립 때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국 출장 시에 우리가 부세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처가 소홀한 게 아니냐고 지적을 주셨는데, 행정부시장님, 문화체육부시장님 전부 우리 실장원장과 함께 아주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국 사람 통역이라는 거는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분이 도청 공무원입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 그분이 주로 통역을 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유성 기자가 지역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그 충남일보 최솔 기자. 최소 기자님. 예. 충남일보 최솔 기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약 중에 내포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이 이번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전망하고 대책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포 도립미술관 공약이라든지 버스 중고경제 같은 경우에 도의의 반대나 재정 여건상 좀 나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최소 기자님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내포 혁신도시 지정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언론과 방송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만 배제될 이유가 지금 현상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혁신 지정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이번에는 국토위에서 그 법안 심사소에 흐르기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민주당 당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그 총리를 만났을 때라든지 의장님 뵀을 때라든지 전부 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 뭐 이 대책으로서는 전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세종시가 충청권 전체 권역으로 본다면 세종시의 행정지 복합도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충청권 전체가 하나로 가야 될 게 아니냐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되는 문제라면 인지상정이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이 혁신도시 지정이 된다면 타 시도로 배정된 공공기관 수가 줄어들 게 아니겠느냐, 그런 또 염려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도지사 협의 때 이거를 좀 안건으로 삼아주고 우리 시도지사 협의에서 우리가 공동 과제로 우리 정부에 건의 좀 해줍시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번에 추후에 열리는 시도지사 협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실무자가 협의해 주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역량을 투입해서 반드시 혁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립미술관